저는 예. 그 문화관광 해설사, 지역학교 해설사,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저 능선, 예. 이 능선이 우리 GOP 155마일 GOP 전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오피예요? 앞으로 이제 트레킹 걷게 되는 155마일, 555km 예. 산티아고 길 이상 가는. 산티아고 길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세계적인 여기 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DMZ 평화길에 제가 그 문정근 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옛날에 그 위원장만 한 시절은 거덜난다 그러더만.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쓴 이유는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정보 활동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 들은 것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입 닫으면 세상 조용한 거니까. 또 양지에 나오니까 또 여기에 또 그 범미꾸라지가 돼야 되더라. 여기 더 힘들어. 나 혼자 입 다물어도 세상이 조용한 거는 나 혼자 입 다물으면 끝나는 거. 마누라하고 새끼 모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남자들은 군대 생활 하신 분이니까 다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범미꾸라지 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이거.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거 요 자리. 이 봉순왕 앞에 섰을 때는 더더욱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양반의 후손들이 남북이 합쳐서 한 1000여만 정도 돼요. 1000만 정도 되는데 이 양반 후손들이 또 워낙 잘 풀렸잖아요. 대통령 나오고 중시죠. 이 양반들이 이제 원래 왕족들이 장가를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만원이 많다 보니까 그 본마을화 많은 자식들, 작은 마을화 자식들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중시조로 그냥 쫙 전국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후손이 아주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요. 사실상 경순왕릉이 여기 있는 이유. 신라의 보통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거예요. 도대체 경주에 그 왕릉이 다 있는데 왜 이 양반만 유독 여기 와 있을까? 그 물음은 공통된 물음이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양반이 인질로 잡혀온 거예요. 처음엔 자기 사촌 동생이 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흥망성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흥했으면 무엇 때문에 흥했다는 원인을 분석을 해주고 망했으면 무엇 때문에 망했다는 분석을 해줘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봐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여기 있는 이유. 신라가 잘 나갈 때 삼국을 통일하는 시대에는 화랑도라는 거 있었죠. 젊은 조직체가 잘 물러갔어요. 화랑.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귀족회의, 백관회의 이런 데서 왕을 내가 왕이니까 내 아들이 자동으로 왕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한 왕을 뽑은 거예요. 그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제가 저봤을 때 조직에 이렇게 있어 보면 조직에서 제일 유능한 부류 에리트 그룹이 한 3%에서 50% 정도 잡는 거예요. 이 3%에서 5%는요 상당히 똑똑한 그룹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홍길동이, 김길동이 국무총리 시키고 장관 시키고 높은 자리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걔보다 월등히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 5%의 조직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패망한 나라의 공통된 점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홍길동이를 갖다 다 높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김길동이가 월등히 더, 박길동이가 월등히, 최길동이가 월등히 더 능력이 있고 똑똑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앉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 나라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일로 가버리면요 한 개국 더 특진시켜주고 더 대접을 더 잘해. 작은 마을라도 몇 개씩 줘버리고 땅도 그냥 여러 수백 마지 줘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5%의 이 조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신라는 그걸 못한 거예요. 마지막 해만기에. 우리 골품 제도라고 들어봤죠? 예. 이거. 뼈에도 등골, 뼈에도 등급이 있대네. 뼈에 등급 잘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친 결혼시키면 돼요. 사촌끼리도 결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녁에 서산의 해질 무렵에 쓱 보면은요 어물전에 한번 가봐요.
이 아침에 갔을 때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예? 생선이 저녁에 해 빠진 무렵에 가면 기리멍텅하게 예? 맛 얼추 간 상태네. 그죠? 그런 맛 얼추 간 상태의 왕자가 왕을 하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덜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거야.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써놨어. 역사책에는 아주 미화시켜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 역사의 정통을 썼다는 뭐 그런 역사서죠. 거의 저는 100% 믿지는 않아요. 이 공도독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공도독질. 예. 자기가 한 것처럼 싹 다 남의 것도 싹 업어오는 거야. 근데 자기 잘못한 건 싹 홍길동에 덮어 씌우고 그런 거 역사에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는 사회과학인 거예요.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해 관련 당사자가 살아있을 땐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해 당사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런 이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역사를 서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세운 부분은 공대운 대로, 죄진 부분은 죄가대로 쫙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했던 어느 양반을 가정하자고요. 그 양반이 공세운 것도 많을 거예요. 그걸 쫙 그 사람 비문에 비문에 신석이 저 비문에 쫙 적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죄진 것도 있지, 그죠? 그렇죠. 그것도 쫙 적는 거야. 그럼 후대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저걸 보고 쫙 읽으면서 아, 이 양반이 이런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이런 또 이 민족이 못 쓸 짓도 했구나. 교훈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야,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렇게 살다가 개망신 당하겠구나. 예? 망신거리보다는 저렇게 안 사는 게 낫지. 그게 교훈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민감한 건 범미꾸라지라서 살짝 빠져들어간다. 그 여러분의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면은 과거에 대한 것, 교훈을 잘 알면은 현재 나는 유행가 가사 이런 말이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현재 나는 어디쯤 가고 있으며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국가와 민족은 어디쯤 가고 있으며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예.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미래는 예측 가능할 건가? 전혀 생통일 겁니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사회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록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신대 이런 거 안 나오겠죠? 부국 강병 나라가 남자인데 얼마나 부족했으면 지 나라를 뺏겨가서 지 누이 동생을 저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정신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부족했으면. 전 경사들한테 그 특강을 가면 이 얘기를 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못 지킨 나한테 근본적인 원초적 잘못이 있다. 그렇잖아. 그렇죠. 예?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고 돌아다닐래? 그거 뼈도 여러 번 울고면요 나쁜 게 나온다 그러더만. 예? 뼈 있잖아요. 사골도 적당히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서너 번씩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이 그거 여러 번 하면 너희가 자꾸 여러 번 굽는 거요. 두 번만 하고 말아. 두 번만. 보통 한 2번 한다 그럽니다. 그 탕집에도. 그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가 여기 김씨성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야. 예. 미화시켜서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만 조금 자중하자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기 저 건물 두고 있는 저게 우리 155마일 GOP 전선이에요. 아, 저 앞이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의 젊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국가가 명령 내리면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숨 떨어지면 그 3배옷에서 딱 볼게트 없죠? 3배옷에서 딱 염해가 칠성판 한 장 뒤에다 딱 묶습니다. 그걸 소염이라 그래요. 관 안에 집어넣는 걸 대염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칠성판 한 장 지고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근데 푸른 제복을 입은 군경 제복을 입힙니다. 이 제복은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제복을 입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이곳에서 항복을 조금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바로 여기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데서 집에 가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외놈 앞잡이 옛날에 말입니다. 외놈 앞잡이 했던 것도 아주 줄 있고 빽 있는 집안이나 했대네.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역사를 기술할 때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든 거에 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패망한 원인이 또 한 가지를 저가 분석을 한 거예요. 다른 학자들하고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숭불 정책이라 그래서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이 있어요. 불교 제가 이 짝대기 하나 요거 깐 것도 며칠 걸렸네.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불사 그 대규모의 그 절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사역 다 해보셨을 겁니다. 사역 토요일 일요일 날 그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예? 벙커 공사 진치 공사 밤에 불 켜놓고 그거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땐 젊었으니까 잠깐 한 거지만 이건 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잡아다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건 역사 속에도 책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고, 그죠? 자기들 자랑하는 걸 미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대불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토목공사 대대적으로 왕창 하고 나면 그 나라 망해요. 토목공사는 적당해야 돼요. 계산해가면. 우리도 한때 왕창 뭐 4대강 뭐 손댄 거 있었죠? 그 이미지 지금 안 좋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라는 게 다 역사 속에 있어. 그건 뭐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짓 하다 보니까 나라가 거덜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대법으로 오다가 마이태자 이 양반 그 큰아들 마이태자잖아요. 이 양반은 그 당시에 그 여기 올라오면서 용문사에 보면 그 지팡이 거꾸로 해가지고 그 전설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여러 번 여기 붙었던 분이더라고. 아니 나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나라를 바칠 생각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자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마이태자 그래가지고 역사에는 뭐 그렇게 되잖아요. 마이 있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이 인제 상남에 과학화 훈련장이 있어요 우리.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인제군에서 거기를 권역화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는 지금 그 과학화 훈련장이 있는 데고 우리 그 3군 사령부 있는 데 있잖아요. 44번. 네. 영천. 예. 거기 있죠. 인제하고 인제하고 어디냐?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7점 건물소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양반은 큰아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런 것이 거기서 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3번을 가서 그걸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여론이 상당히 이쪽 저쪽으로 많이 갈렸던 모양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도 갈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양반들이 이제는 여기 영단이 다 조성이 됐어요. 본마누라 마이태자 어머니하고 영단이 조성돼 있고 여기 그 후손들이 이 양반이 또 저쪽에 개성에 가서도 오랜 세월 있잖아요. 오랜 세월 있으면서 낭랑공주하고 나온 그 작은 마누라님 자식들이 또 있어요. 그 양반 자식들의 영단은 이쪽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 곁으로 다 오기는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는 해답, 정답, 오답 이런 건 없습니다. 견해가 다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준 거는 저는 정보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통, 치통, 생리통을 전 개버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팠다. 그럼 아픈 원인이 뭔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그럼 스트레스 원인 제거만 하면 자동으로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뭐가 그거 좋은 거라고. 우리 연대 드신 분들 계시는데 약 많이 먹잖아요. 약이 개수가 자꾸 늘어나. 나중에 약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 좋은 방법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정보를 분석해서 그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은 그냥 숨 쉬고 밥만 먹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원인이 나오면 그때는 얘기를 하지. 근데 판단의 목은 여러분의 목이죠. 그죠? 그렇죠. 역사의 해답, 정답, 오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목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정보를 분석해서 드린 것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 역사의 해답, 정답, 오답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 밑에 그 표지를 제가 읽고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경순왕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건에게 그 백성들의 어떤 안전을 보답받기 위해서 왕건에게 나라를 바쳤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그것도 또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사실하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 우리가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원인부터 먼저 하잖아요. 패망을 한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상당히 행동을 한 것이 미화가 돼가지고 기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한감투한 사람들이죠. 한감투한 사람들은 나라를 패망시키는 원인에 상당한 장본인에 해당돼요. 그럼 그런 거는 싹 빼고 그냥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공신이죠. 그렇겠죠. 그건 여러분의 목이라는 거예요. 저가 여기서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위치선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목이라는 거예요. 예, 저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어요. 그 정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건 저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또 질문 나올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 근데 질문이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안 나오는 이유가 저가 얘기하는 내용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우리 너무나 좋은 말. 왜 그러냐?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저기 해설사님께서는 풍순실이 이런 것도 좀 저가 보지요. 저가 이제 5바퀴 반을 대한민국 땅을 걸어다닌 사람이에요. 지금 허리가 이제 그럼 이 시원찮아도 옆자리가- 백두대간을. 예. 이게 명당이라고 저는 명당이라고 보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틀로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줄기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혈처가 전혀 입수가 전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요것만 보면 이제 그게 안 나와요. 자, 그치? 이게 보면요. 임진강 북쪽에 우리 그 한북 정맥 있죠. 네? 대성산부터 내려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오비령 산맥이 쫙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그 마신령 산맥에서 내려오는 거 저기죠. 마신령 산맥 있죠. 그 마신령 산맥이 요 위에서 끝나요. 조금 위에서. 그 끝나면서 아오비령 산맥이 여기를 감싸요. 우리 이제 개성 근데 있죠. 아무리 그 혈맥이 내려와도 여기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모아서 연결이 안 되는 봐도 거죠. 저쪽은 연결이 쫙 돼 있어 들려. 그러니까 원래 그 명당이라는 게 열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 여기까지 지기가 도달이 돼. 물론 주변에 영향은 조금은 미치겠죠. 미치는데 주된 게 저기에 기가 모여야 되는데. 저 기가 딱 모이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저거 본 거. 난 그때만 해도 이게 풍수지리를 제대로 고려시대 때만 해도 잘 못 본 것 같아. 근데 저 여기를 선조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러 가지 한계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있는데. 혈체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게 명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 경호실이죠. 경호실 여러분들 그 안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호텔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거기서 3달만 붙들어 매놓으면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렇죠. 그래 사람은 이제 발로 자꾸 돌아다니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궁에서 모셔놓으면 뭐 할까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 지역이 우리가 그전에 보면 경주로 수학여행 가고 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잖아요. 그 식으로 여기가 국민 관광지였던 거예요. 고고의 장단 팔경에 유명한 적벽이고 여기서 뱃놀이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전 때 그 1930년대만 해도 여기가 이제 그 화신백화점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화신백화점이 왜 있는데요. 화신백화점 분점이 여기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니까 도로는 고속도로를 알고 있는데 옛날에 삼국시대만 해도 도로는 뭐가 도로냐? 유로라 그래서 물길. 물길이 백길이 도로예요. 우리가 노량진 그러잖아요. 뒤에 진짜 붙은 건 큰 나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진을 개척하고 이런 얘기 있죠. 6개의 큰 나루가 있는 중요한 교통의 거점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는 진짜 붙은 그 자리에는 지금도 상당한 군부대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등포에 옛날에 군부대 주둔 많이 했죠. 그게 그런 연장선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교통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 군대가 주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 자리를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그 당시 우리가 여기 있고 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네. 질문하는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예, 예. 어디까지 했더라? 노량진까지. 노량진. 그 노량진에 그런 군부대들이 있고 그런 이유는 다른 그런 교통선상의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여기도 여러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 아시죠? 예, 예. 백선엽 장군의 고랑포구 전투지가 여기예요. 여기가. 음. 그게 왜 그러냐? 여기 강 밑으로부터는 강폭이 넓고 그 이제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바로 못 건너는 거야. 근데 여기 바로 넘자마자 여기서부터는 호로고로 성지 있잖아요. 저 호로고로 성지가 그렇게 유명한 성지가 왜 되겠어요? 저기를 딱 건너면서부터 양주 분지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여울이에요. 배 타고 안 건넌다는 거예요. 그 장마철 한철만 지나면 그냥 아무 데나 막 건너는 거예요. 애도 건너는 거예요. 다리 동동동동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고구려 군대 남부군 총사령부 자리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쪽 이 임진강 유역을 확보한 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북쪽의 세력이 강해지면 남쪽으로 남하하는 첫 번째 그 도로의 축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6.25 때도 자 봐봐요. 현대화된 탱크전을 벌이고 있는데도 옛날에 그 교통로 삼국시대의 교통로로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중공군도 어디로 내려오느냐? 중공군이 두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한 길은 저기 여러분들 북간도 있잖아요. 우리 북로군전서, 서로군전도, 동동군전도, 북간도. 이 장정간, 부정강 유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함의지 흥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에서 추가령 구조국을 따라서 3번 국도로 서울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의 세력이 남하하는 데는 5개의 교통의 요로가 있어요. 3번 축. 그 다음에 43번, 47번, 46번, 경춘가도, 홍천가도 있죠. 크게 다 서울로 입성하는 축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의 문화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지도가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책 몇 개 짜집기. 그래서 스마트폰 들고 계신데 스마트폰에 요즘 뭐 어마어마한 박사들 살잖아요. 그거 짜집기 하면 딱딱 나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 책밖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 책밖의 진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여기 있는 데서 강연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이에요. 분명이야.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하나는 책이 덮여 있고 하나는 이렇게 열려 있대. 선생님 지금 책밖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책밖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너럴입니다. 여러분들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 군대 가면 별 몇 개 다를 것 같죠? 안 그래요. 육군 중령이에요. 중령입니다. 그 전문가인 것 뿐이에요. 제너럴은요, 헬기 타고 지나가면서 밑에의 전투력을 측정해요. 육강으로 벌써 온 거예요. 우리가 소위 중위 대위 때까지는 그 부대를 그냥 떠나지 않고 대충 거의 그 부대에 있어. 그게 그냥 몸으로 모든 걸 익히는 시간이야. 예? 병사들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그거지. 3년 동안 똑같은 거 했잖아요. 네. 그거예요. 몸으로 익혀야 돼. 숙달 반복이 돼. 그 다음부터 연관장교부터는 안 그래요. 교리 연구, 전사 연구에 있는 거예요. 즉 지도가 대한민국 땅의 지도가 전체가 싹 들어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사령관, 야전 사령관이 되셨어. 별세기라고. 그럼 전방의 대대장이 보고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벌써 이 양반은 쫙 자기 머리에 싹 하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연관장교들은 그만큼 많이 이제 이사를 시켜요. 1년 반, 길게 있어요 2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느 저거 팸 투어를 하는데 그 관광 여행업자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교였었는데 초등학교를 5번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밖에 아버지가 아주 이사를 다니니까 맨날 보따리만 싼 거라. 그게 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많은 이사를 시켰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1년 반에서 또 이사 수도시 이사를 시키는 거야. 전국을 다. 그럼 전국의 지도가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손자병법이 간단해요.
시간, 공간, 속도예요. 그것이 머리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 지도를 얘기하는 거야. 형과 새. 형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형 움직이지 않아요. 새는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바람이 이쪽 불었다 저쪽 불었다 물길이 울돌목 있죠. 이수신 장군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23전 23승을 했을까라고 저 그게 참 의문이었어서 그 양반의 발자취를 다 걸어서 내가 다녀봤어요. 그럼 울돌목에서 한 달을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당 100의 심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와요. 새가 변해. 형이 뭔지는 이 양반은 알고 있었어. 그 대신 새가 변하는 거야. 새가 변하는 그 타이밍이 딱 왔을 때 그게 길지도 않아. 10분, 20분이야. 그 타이밍에는 한 사람이 100명과 싸워서 이기는 새가 와. 그 새가 그 타이밍을 이 양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여기 딱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 속도라는 말 나왔죠. 바로 그게 메가더의 전술이 그겁니다. 우리 고구려 할아버지들의 그 넓은 대륙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토, 58개의 영토를 그 국가를 연방했던 대제국 고구려 할아버지의 전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국군 장군을 자기 참모로 뽑을 때 그 두 가지를 물었대잖아요. 삼국지에 대한 내용하고 징기스칸 전법을 물었대요. 그게 우리 고구려 할아버지의 전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적당히 흥망성쇠 이렇게 얼버무리다 보다 보니까 애들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그거를 그 왜 그렇게 됐는가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면 자랑스러운 피가 나에게도 흐르고 있구나. 58개의 나라를 대연방 제국의 태왕, 왕 중의 왕, 하늘이 된 왕, 천왕이잖아요. 그런 왕의 혈족을, 피를 나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피를 내가 물려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라를 지키는데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바로 지 엄마 치마 속에 쏙 들어가 숨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줌마가 나라 지킬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자꾸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랑스러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고 앞으로도 손 떨어지는 그날까지는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보니까 묘가 이거 잠깐 여기 먼저 질문하십니다. 아니 한번 뭐 아까 국토 얘기하는데 실장님 그러면은 그런 지번들은 한 어느 정도 시대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명칭이 되고 이랬던 겁니까? 아, 저가 그걸 말씀. 아니면 요즘 근대 와서 그런 현상이 도로 명칭은 그게 이제 1914년도 그 말씀하고 자주 하시길래 네, 아까. 그 저기 호남선하고 경부 저 경원선이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네. 철로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저기 저 근대의 도로망이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도로망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망을 이렇게 보면 돼요. 전국을 다니다 보면 산과 산 사이는 어디서 분명히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어디선가 분명히 마주쳐요. 그 물이 많이 마주치는 그 자리는 경제권이 되고 문화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런 자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 령자 붙은 거 있잖아요. 치자 붙은 것은 고개가 할딱고개야. 잠깐 넘으면 끝이야. 근데 령자 붙은 거 고개가 길어요. 추가령 구조고기라든가 여기 간파령이라든가 여기 백치고개는 여러분들 설말이 여기는 이제 영국군 참전한 데는 바로 넘어버린 양주분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씩 넘을 때마다 하나의 그 분부대가 큰 것들이 나오죠. 그게 연장선에서 있는 거예요. 그 방어선이.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이 도로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요즘에는 기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산을 뻥뻥 뚫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산과 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보면 우리 구조곡 그러잖아요. 우리 그 지구대. 요즘은 이제 그걸 구조곡, 열곡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산과 산 사이에 길이 나 있어요. 그 산과 산 사이에 길이 나 있으면서 거기 꼴짝이 형성돼요. 꼴짝이 형성되는 데가 물길이에요. 그래서 물길 많이 합쳐진 데가 경제권, 문화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돈을 의미하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할 때 먼저 그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책과 그러니까 한 2,000권의 책은 읽어야 되겠지. 책은 한 기본이 2,000권이에요. 한 2,000권을 읽으면은 우리가 득도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득도가 별거 아니에요. 완급의 차이, 경중의 차이를 육감적으로 바로바로 착착 나온 사람은 도인인 거예요. 그게 책으로는 한 2,000권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품 따라 걷는 독서가 있잖아요. 걷는 독서, 책 밖의 진리.
경험보다 위대한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육감으로 쫙 다 나와 버렸는데. 예?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서울대학 교과서 펴놓고 그건 함량 미달이지. 그건 함량 미달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좀 많이 좀 앉아 있을 띠다. 예? 함량 미달이 육감으로 촥촥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한 게 없으니까. 첫째, 그 많은 기본적인 책 안의 진리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경험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큰 깨달음이 3번 있대잖아요. 내가 결혼하면서 그런 거 깨달아. 내 새끼 낳으면서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 3개를 얻는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책 밖의 진리인데 이 책 밖의 진리는 거의 무시한 상태로 책 안에 있는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 가지고 몇 개 짜집기 해서 나라 운영하려니 그게 되겠어요? 그게 개가 웃을 일이지. 그죠? 그 조직의 큰 틀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릇만큼 담는 거예요. 그릇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안 되는데 그 자리 간투에 욕심이 있어서 올라갔으니 그 조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보통 사람들 이런 질문 안 나와요. 예? 우리 흔들이 한말 질문 하나 좋은 거 있으면은 예? 왜 왕비님은 어디 가셨나? 아, 이 양반이 합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나라가 찌그러지면요. 마누라가 여러 때도 안 따라와. 저 내 개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존중합니다. 집안이 망한. 그다음 잡아요. 우리도 정도 말을 안 이게 듣는. 정주의가 엄청 크죠. 예. 이게 초라하죠. 옛날에 저 곡장 꼭 있었다니까. 여기 바로 여기 위에 저 무대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옛날에 근무했던 양반이 노인네가 이제 오신 거야.